멀쩡히 주차된 차, 지갑과 여권도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차 안에 있어야 할 4명의 가족은 연기처럼 증발했습니다. 이들은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오늘 세상 발견이 추적할 이야기는 평범한 휴가, 즐거운 드라이브를 떠났다가 잘못된 턴 한 번으로 영원히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FBI 기록과 수색대원들의 증언을 토대로 재구성한 아름답지만 치명적인 자연의 덫 3곳을 소개합니다. 1996년 7월 미국 캘리포니아, 독일에서 온 건축가 에그버트 림쿠스와 그의 연인 코넬리아, 그리고 사랑스러운 2 아이인 10살 조지, 4살 맥스는 꿈에 그리던 미국 서부 여행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죽음의 계곡이라 불리는 데스밸리. 그 이름처럼 지구상에서 가장 척박하고 위험한 곳이지만 동시에 경이로운 자연 경관을 자랑하는 곳이죠. 가족들은 라스베이거스로 넘어가기 전 이 웅장한 사막을 눈에 담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은 방문자 센터에서 기념품으로 미국 국기를 하나 산 뒤 녹색 미니밴에 몸을 싣고 사막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들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4명의 가족은 이 거대한 사막에서 연기처럼 증발해버렸습니다. 가족이 돌아오지 않자 대대적인 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데스밸리는 서울 면적의 20배가 넘는 광활한 곳입니다. 게다가 50도를 웃도는 살인적인 폭염 때문에 수색견조차 투입하기 힘든 상황이었죠. 그렇게 3개월이 지난 10월, 경찰 헬기가 우연히 정말 말도 안 되는 곳에서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깊은 협곡, 엠빌 캐니언 구석에 실종된 녹색 미니밴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던 겁니다. 구조대는 급히 밧줄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드디어 가족을 찾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차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차 문은 굳게 잠겨 있었는데 문을 열고 확인해 보니 안에는 여권, 지갑, 현금, 심지어 값비싼 카메라까지 모든 소지품이 그대로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잠깐 화장실이라도 다녀온 것처럼 말이죠. 사라진 건 오직 사람 4명과 물통뿐이었습니다. 차량 근처에는 그들이 샀던 미국 국기만이 꽂혀 있었습니다. 도대체 그들은 왜 정비된 도로를 두고 이 험한 황무지로 들어왔으며 차를 버리고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모든 비극은 에그버트가 독일에서 챙겨온 지도 한 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에그버트가 가지고 있던 지도에는 국립공원을 가로지르는 지름길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포장된 도로는 아니었지만 풍경이 아름답고 라스베이거스로 빨리 갈 수 있는 길처럼 보였죠. 하지만 그 지도는 최신 관광 지도가 아닌 아주 오래된 지도였습니다. 과거에는 광산 트럭들이 다녔던 길이었으나 수십 년이 지나면서 오랫동안 관리가 되지 않아 거대한 바위가 굴러떨어지고 홍수로 길이 끊겨 사륜구동 지프차조차 다닐 수 없는 험한 협곡으로 변해버린 뒤였습니다. 최신 정보가 없는 낡은 지도 한 장. 그것을 철석같이 믿었던 가족은 길이 아닌 곳을 길이라 믿고 죽음의 골짜기로 핸들을 꺾고 만 것입니다. 점점 길은 거칠어졌고 바닥에는 날카로운 바위와 깊은 모래 웅덩이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순간 덜컹거리던 미니밴이 멈춰섰습니다. 타이어 3개가 터져버렸고 바퀴는 모래 구덩이에 깊이 박혀버린 것입니다. 엑셀을 밟을수록 차는 모래 속으로 더 깊이 파고들었고 가족은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그때의 기온은 무려 섭씨 50도. 시동이 꺼지자 에어컨도 멈췄습니다. 차 안은 순식간에 달궈진 오븐처럼 변했습니다. 4살 배기 맥스와 10살 조지는 울기 시작했고 준비해온 물은 바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주변은 완벽한 정막. 지나가는 차도 사람의 흔적도 없는 거대한 돌산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 에그버트는 지도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운명을 가를 치명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지도상으로 남쪽의 해군 기지 구역이 표시되어 있었던 겁니다. 에그버트는 확신했습니다. 가족들은 차 안에 있으면 구조될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버리고 4살 배기 맥스를 업고 조지의 손을 잡고 남쪽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늘 한 점 없는 50도의 땡볕 아래서 말이죠. 그 후로 13년 동안 이 사건은 데스밸리 최대의 미스터리였습니다. 그리고 진실이 밝혀진 건 2009년이었습니다. 어느 민간 탐험가의 집요한 추적 끝에 차량에서 무려 13km나 떨어진 황무지에서 하얗게 바랜 뼈 조각들을 발견합니다. 그 곁에는 신분증, 그리고 텅 빈 맥주병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밝혀진 진실은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그들이 희망이라 믿고 찾아갔던 그 해군 기지는 사실 군인들이 상주하는 기지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미사일 실험을 위해 비워둔 아무것도 없는 광활한 사막 훈련장일 뿐이었습니다. 애초에 그곳엔 물도 사람도 없었던 겁니다. 지도 위에 기지라는 글자가 준 거짓된 희망. 가족들은 그 신기루를 쫓아 걷고 또 걷다가
뜨거운 사막 위에서 안타까운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지도 한 장의 오류,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선택. 즐거웠던 가족 여행은 그렇게 비극적인 죽음의 행군으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장난이었을까요? 17년 뒤 또다시 찾아온 7월 22일. 미국 동부의 깊은 숲속에서 또 다른 비극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미국 동부의 울창한 숲, 에팔레치아 트레일. 이곳을 묵묵히 걷던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66세의 제럴딘 라게이로. 그녀에게는 인치엄, 즉 자벌레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비록 걸음은 느리지만 자벌레처럼 끈기 있게 완주하겠다는 뜻이었죠. 그녀는 무모한 초보자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응원을 받으며 오랫동안 준비해온 베테랑이었죠. 매일 아침 남편과 통화하며 위치를 확인했고 또한 며칠 뒤면 대장정을 마치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7월 22일 아침 남편은 약속 장소에서 아내를 기다렸지만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전화기는 꺼져 있었고 그 넓은 숲에서 그녀의 흔적은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경찰과 구조대 그리고 수백 명의 자원봉사자가 투입되었습니다. 하늘에는 헬기가 뜨고 땅에는 수색견이 풀렸지만 그녀의 머리카락 한 올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숲이 그녀를 집어삼킨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그녀는 미제 실종 사건으로 잊혀가는 듯했습니다. 진실이 드러난 건 2015년 10월이었습니다. 등산로에서 벗어난 사람이 절대 다니지 않는 깊은 숲속을 조사하던 산림 측량사가 우연히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숲풀 사이에 숨겨지듯 놓여있는 낡고 색이 바랜 텐트였습니다. 텐트 안에는 제럴딘의 유해가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서 젖지 않게 비닐로 꽁꽁 싸둔 빨간색 노트 한 권이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쓴 일기장이었습니다. 노트를 펼친 수사관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녀는 실종 당일 사망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숲속에서 무려 26일 동안이나 살아있었습니다. 일기장과 복구된 휴대폰에는 그날의 비극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너무나 사소했습니다. 7월 22일 아침, 그녀는 화장실을 가기 위해 등산로에서 벗어나 숲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볼일을 마치고 다시 길을 찾으려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는 방향 감각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원래 길로 돌아가려 걸었지만 걷다 보니 점점 더 깊은 숲, 늪지대 쪽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살기 위해 필사적이었습니다.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야속하게도 깊은 산속에서 통신 신호는 잡히지 않았고 문자는 전송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높은 곳에 텐트를 치고 구조대를 기다렸고 일기장에는 안타까운 기록들이 남아있었습니다. 실제로 구조대는 그녀의 텐트에서 불과 100m 떨어진 곳까지 접근했었습니다. 하지만 울창한 나무들이 그녀의 텐트를 완벽하게 가려버렸고 수색견조차 바람의 방향 때문에 그녀의 냄새를 맡지 못하고 지나쳐버린 것입니다. 가진 식량이 다 떨어지고 비까지 내리던 26일째 되는 날, 그녀는 죽음이 임박했음을 직감하고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일기를 남겼습니다. 등산로를 벗어난 시간은 고작 10분. 하지만 그 10분의 실수가 경험 많은 베테랑 산악인을 2년 동안이나 차가운 숲속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녀가 남긴 노트만이 그 숲속에서 벌어졌던 26일간의 사투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2006년 겨울, 전 미국을 울음바다로 만들었던 오리건주 제임스 킴 가족 조난 사건입니다. 주인공 제임스 킴은 미국의 유명 IT 매체 시넷의 수석 기자였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최신 기술을 잘 알고 스마트한 가장이었죠. 11월 말 추수감사절 연휴를 맞아 그는 아내 카티 그리고 4살과 7개월 된 어린 두 딸을 데리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즐거운 연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 밤이 깊어지고 눈발이 굵어지자 제임스는 빠른 귀갓길을 찾기 위해 최신형 내비게이션을 켰습니다. 그것이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내비게이션은 베어 캠프 로드라는 길을 안내했습니다. 고속도로보다 훨씬 빠른 지름길로 표시되어 있었죠. 제임스는 기계의 안내를 의심하지 않고 핸들을 꺾었습니다. 하지만 내비게이션이 알려주지 않은 치명적인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길은 여름에만 갈 수 있는 임도로 겨울에는 제설 작업이 전혀 되지 않아 폐쇄되는 길이었던 겁니다. 산을 오를수록 눈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제임스가 이상함을 감지하고 차를 돌리려 했을 땐 이미 늦었습니다. 바퀴는 눈 구덩이에 빠져 헛돌기 시작했고 폭설은 순식간에 차체를 덮어버렸습니다. 영하의 추위 속, 인적 없는 깊은 산 속에 어린 두 딸과 함께 갇혀버린 것입니다. 휴대폰 신호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지고 있던 옷을 전부 꺼내 아이들에게 입히고 밤에는 서로를 꼭 껴안아 체온을 나누며 버텼습니다. 기름이 떨어지자 제임스는 스페어 타이어를 꺼내 불을 붙였습니다. 검은 연기를 피워올려 구조 신호를 보내려 했던 거죠.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구조대는 오지 않았습니다. 식량이라고는 과자 몇 봉지와 물 몇 병이 전부. 7개월 된 막내딸에게 먹일 분유마저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조난 7일째 되던 날, 아빠 제임스는 중대한 결단을 내립니다. 그대로 앉아서 죽음을 기다리느니 자신이 직접 길을 찾아보기로 한 겁니다. 그는 아내와 아이들에게 남은 식량을 모두 양보했습니다. 그리고 눈 위에 자신의 이동 경로를 표시한 뒤 테니스화 하나만 신은 채 눈보라 속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자신이 떠나야 남은 식량을 아이들이 더 오래 먹을 수 있다는 가장의 슬픈 계산도 있었을 겁니다. 이틀 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경찰 헬기가 타이어를 태운 검은 흔적을 발견하고 차에 남아있던 엄마와 두 딸을 구조한 것입니다. 가족들은 헬기에 타자마자 울먹이며 외쳤습니다. 수색대는 즉시 제임스의 발자국을 추적했습니다. 그는 가족을 살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험준한 계곡과 눈길을 무려 16km나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차량에서 멀지 않은 차가운 계곡물 속에서 그는 저체온증으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그가 걸어간 16km는 지도가 있어도 가기 힘든 험한 길이었습니다. 오직 가족을 살려야 한다는 초인적인 정신력만이 그를 움직이게 했을 겁니다. 편리한 기술이 알려준 지름길. 하지만 그 길은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을 남긴 막다른 길이었습니다. 자신의 목숨과 맞바꿔 가족을 지켜낸 제임스 킴. 그는 끝내 돌아오지 못했고 영웅적인 아버지로 불리며 미국 전역에 큰 감동과 안타까움을 주었습니다. 오늘도 데스밸리에는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고 에팔레치아 숲에는 바람이 붑니다. 그곳의 풍경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아름답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풍경 어딘가에 누군가의 간절했던 생존의 흔적이 묻혀 있었다는 사실을요. 단 한 번의 선택, 그리고 엇갈린 운명. 어쩌면 인간이 가진 모든 지식과 도구도 거대한 자연 앞에서는 그저 작은 점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세상발견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